지금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있는데 월요일 날 있죠. 예.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요. 네. 제가 이제 이거 뭐 보통 황대 뭐 있잖아요. 네. 대가리 깨져도 대깨황, 네. 대깨황 이런 이제 방송에서 이런 패널리들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쓴소리를 먼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게 나경원하고 황교안 대표가 투톱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 큰 전투를 앞두고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깥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4개월 정도 총선 앞두고 이제 패스트트랙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장수를 바꾸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이유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수를 바꾸더라도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뽑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4개월 더 할지 말지도 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 줬으면 아무 뒷말이 없잖아요. 이걸 굳이 최고위원회에 열어서 당대표가 이게 결정하는 게 과연 이게 당은 당규에 맞는가? 왜냐하면 이게 당규에 보면 물론 이제 그 선거일은 3일 전에 당대표가 공고를 하지만 예. 그렇게 절차적으로 공고를 당대표가 한다는 뜻이지. 그러나 이게 그 과연 결정까지 연임할지 안 할지 이것까지 이게 최고위원회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고 예. 이미 그 활은 시위를 떠난 거죠. 예.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승복했잖아. 했잖아요. 본인의 그 발걸음은 여기서 멈춰.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거수 경례까지 하고 다 이게 승부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는 좀 당은 당규를 명백하게 해서 조금 이게 분명히 규정할 필요 있다. 이 말씀부터 일단 드려요. 의총에서 했으면 이게 지금 단일 대우로 쫙 가야 되는데 의총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또 말이 나오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뭐 임기 끝나면 그냥 원칙대로 물론 그리고 또 입후보 하겠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 2명인가 3명인가 나왔으니까 입후보 하겠다는 사람 나왔으니까 원칙대로 가자. 황교안 대표는 또 그래서 그런 대로 원칙대로 간 거죠. 그렇죠. 저도 그걸 이제 지금은 수용하지만 수용해야죠. 앞으로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자범이 나온 건 맞거든. 뭐 정진석 의원도 20년 정치한 이런 거 처음 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여러 반대파들 비판 논의. 저는 당규를 조금 분명하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이게 최고위 의결을 한다. 최고위 의결로 당대표가 임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게 당규를 좀 분명하게 제가 자유한국당 당은 당규를 항상 손에 끼고 많이 보거든요. 법을 하니까. 예. 근데 그 너무 이게 주먹구구예요. 최소한 이게 허수배? 헌법 아닙니까 당헌이. 네. 그렇다면 이게 좀 법률가들 제대로 해서 당을 완전히 좀 손을 보는 이거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미 아까처럼 이거는 결정됐기 때문에 아니, 따라야 된다. 이렇게 먼저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내대표가 지금 5명이 경선에 올랐는데 그럼 황교안 대표의 황심 이것도 작용할 거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MBN 말했지만요. 황심은 절대게 작용했어도 안 되고요. 네. 저는 황교안 대표에 작용 안 할 걸로 봐요. 작용 안 한다. 그래서 황심은 무심이 돼야 된다. 없을 없을 묻자, 무심. 마음심. 황심은 무심이 돼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결과는 황교안 대표도 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무심인 거 같아요. 예. 황교안 대표. 왜? 움직이질 않는 거 같아요. 누구 편 들어주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황교안 대표가 누굴 뭐 밀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되면 그럼 이게 완전히 리더십이 무너져 가지고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설령 이게 황교안 대표가 누구를 밀어 가지고 그 사람이 되더라도 되면 이게 또 당이 황교안 너무 이게 1인 독재 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누굴 밀어서 돼도 문제고 안 되면 이게 더 문제고 전부 이게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가만히 저는 있는 게 무심으로 일단 이게 그 당내 의원들이 완전히 그 자기들 뜻에 따라 선정하도록 저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를 보면 무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느 쪽을 뭐 힘 실어주고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분석대로 황심은 무심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관한 그 입장들이 그 5명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입장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저는 그게 문제인데 이제 관건인데. 이번에 후보들 중에 제가 뭐 다 친분이 있으니 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본인이 이게 물갈이 대상으로 많이 거론되니까 네. 원내대표 당선되면 물갈이는 안 되고 공천은 보장될 거 아니에요. 예. 설마 이게 원내대표를 공천 안 줄 수는 없잖아. 그건 말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공천의 방패막이로 아. 출마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아. 이게 너무 좀 아쉽고요.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관계에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예. 이거는 이게 판단해야 되고요. 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자 누가 이게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서울대 특강했거든요. 예. 특강하면서 이제 그 차기 원내대표에 물으니까 예. 협상력도 중요하고 그러게 투쟁력도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협상력도 중요하고 투쟁력도 중요하다. 투쟁력도 중요하다. 근데 저는요 협상보다 투쟁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여론입니다. 만약에 네. 뭐 어느 분이 원내대표 돼가지고 협상을 하면 예. 그럼 이제 공수처든 예. 연동형 비례제든 뭐 하나는 이게 하나를 주든지 아니면 이게 두 개 다 주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둘 다 포기하면 협상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거는. 근데 지금 자유파의 여론은요, 둘 다 이게 어느 거 하나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공수처가 설치된다. 아, 그거 안 돼,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절대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뭐 어떻게 뭐 아, 우리가 뭘 얻어오든 아, 인명권에 대해서 뭐 국회 동의를 아, 받는 네. 뭘 얻어오든 절대 안 되잖아. 예. 그럼 이게 연동형 비례제는 뭐 250대 50 하더라도 연동형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여러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네. 만약에 250석 때 비례를 50석 했다. 근데 이 50석을 뭐 50% 연동을 시키면요. 정의당 의석은 무조건 이게 두 배 늘어나요. 무조건 늘어나. 2배 이상 늘어나요. 네. 13, 4석으로. 어. 자, 그러면 이게 연동형 자체가 전 세계 독일 외에는 말이 안 되는데 독일은 의원 내각제단 말이야. 그렇죠. 뉴질랜드나. 예.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예. 연동형이. 그리고 저는 연동형 되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제 주장인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날 것 같아. 아. 헌법재판소에서 오. 연동형은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예, 예. 옛날에는 이게 그 우리 지역구에 표를 투표를 한 번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도 뽑고 그 표 가지고 비례도 뽑았거든 옛날에는. 예. 근데 그게 위헌 났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 표하고 비례표는 성격이 틀린데 네. 지역구는 인물 보고 뽑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예. 내가 당은 내가 한국당인데 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내가 찍어줘 이럴 수 있잖아.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비례를 주면 국민의 표심하고 안 맞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위헌 난 거예요. 옛날에는 한 표 찍어서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위헌 나면서 뭐 했냐면 지역구와 비례는 나누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투표 두 번 하죠. 지역구 하나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례는 또 하나 찍고. 네. 그래서 옛날에 왜 안철수당이 비례는 민주당보다 많이 받았잖아. 그렇죠. 예. 지역구는 적지만 예. 이게 두 번 찍는 게 헌재 취지거든요. 예. 근데 연동형이 되면요 또 이게 합쳐져 버려요. 연동형이 되면 연동되니까. 예, 내가 지역구에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되면 비례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당이 30% 비례 얻어도 한 석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역구에서 많이 받으면. 그렇지. 그럼 이게 비례를 30%나 한국당을 찍었는데 지역구에서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비례를 한 석도 못 받으면 이게 위헌이잖아요. 그러네. 왜 지역구는 내가 인물 보고 찍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 투표심 마음과 반대되는 결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 표심이 표심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하고 지역을 완전히 구별해서 지금처럼 지역은 인물 보고 찍거나 지역 찍고 그다음에 비례는 정당 보고 찍어서 그 정당 표들을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제도가 가장이 하프인 거예요. 헌법에. 아, 그러네. 그래서 연동형은 저는 이게 위헌이라는 게 요즘 많이 학계에서 지금 우리 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그 차기 원내대표가 네. 연동형 비례제 받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 받아도 안 돼요. 근데 협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게 강력한 우리 저번 주 그 주장처럼 예. 국회를 둘러싸가지고 바지 저거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예. 강력하게 이게 두 개 다 투쟁을 통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 막으면 저쪽에서 날치게 해가지고 여론이 분노가 일라도로 해서 총선에 심판을 해야지. 합의해 줘버리면 투쟁하는 자유파 국민은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점을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협상파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협상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거 같은데? 협상파는 이게 가장 협상파는 강석호죠. 강석호. 강석호는 이제 이거 비박이고 네. 옛날에 김무성하고 좀 친했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아예 뭐 협상도 뭐 아예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뭐 좀 투쟁 심재철 의원이나 유기준 이런 분들에게 좀 약간 투쟁 쪽에 더 투쟁 가깝고 쪽이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나 뭐 홍철호 네. 또 이런 분들에게 강석호 이런 분들은 약간 이게 협상 쪽에 그렇게 있는데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 없고 지역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게 이 어떻게 될지는 패스트 모르겠어요. 트랙에 관해서는 협상보다는 투쟁파가 더 맞다. 지금- 협상은 안 된다. 지금요 광화문에 가면 이게 몇 달째 네. 10월 항쟁 우리 하면서 정말 이게 그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문재인 끌어내리자 또 이게 공수처나 연대면도 안 된 투쟁하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 날씨 영하 10도에 노숙 투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하 10도에. 근데 이런데 만약에 새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딱 만나가지고 공수처 설치합니다. 에이, 또기 이건- 뭐 연동형 비례제 수용하고 의석합니다. 이렇게 딱 악수하고 사진 찍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분노의 칼날이요. 문재인에서 자유한국당. 한국당으로 이게 넘어옵니다. 그렇지. 그때는 이게 그 국민 자유파 국민들이요 한국당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예. 제주 복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뭐예요? 제주 그러니까 제주도- 민심이라는 바다는 국민의 민심은 바다예요. 네. 배를 띄운다. 배를 띄우는 게 제주. 배를 뒤집어 버리는 게 복주. 나는 제주도에 무슨 복분자 술이 유명한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민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버리는데 지금 민심은 문재인이라는 배를 뒤집으려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당이 어설프게 문재인하고 협상해서 타협해 온다. 네. 그러면 이게 결국 민심은요, 분노는 한국당이라는 배를 뒤집어 버린다. 이걸 이렇게 꼭 명심하고 뭐 아예 민주당이 둘 다 포기하면 연동형도 포기하고 공처도 이번에 안 하겠다. 포기하면 이게 협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두 개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양보해서 홍준표처럼 뭐 공처를 양보하든지 어느 걸 이게 양보해도 저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이게 꼭 경고드리는 거예요. 홍준표가 뭘 양보했어요? 공천을? 옛날에 공수처는 공수처. 양보하고 아. 선거법 하나 받자 했는데 공수처는 선거법보다 이게 더 심각하고요. 아유. 공수처는 51%가 민변 변호사로 채워지는 거는 분명하고 임기가 이게 공수처 검사는 6년이기 때문에 정권 바뀌어도 없앨 수도 없고 예. 공수처가 이게 생기면요. 그거는 뭐 정권 교체해봤자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 누가 조사해요? 예. 공수처 애들이 조사하겠어요?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이게 계속 황교안 대표가 다음 대통령 되더라도 공수처가 청와대만 공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처럼. 예. 따라서 이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 한국당이 경선하는 때 이 와중에 예. 오물땅 뚱땅해서 저쪽에서 패스트트랙 막 빈틈을 노려서 그냥 뚱땅뚱땅 방맹이 치진 않겠죠? 아, 그게 민주당은. 걱정이에요. 난 그게 9일날 걱정이네. 9일날 선거날이죠, 원내대표. 선거날. 근데 그 그때 선거에- 예산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때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정신 팔릴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찬스를 노려서 그냥 땅땅땅 끝 이렇게 버리면. 근데 그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하니까 그때 그날을 바로 못 하고 일단 이게 9일날 예산 통과시키면서 예. 패스트트랙 하고 이제 올리잖아요. 예. 올리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 얘기는 안 되죠. 네. 그럼 이게 앞으로 저 1 플러스 4라 하잖아요. 민주당 플러스 이중대 아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 살라미 전술로 돕니다. 살라미란 게 뭐냐면 짤짤짤 잘라면 북한 핵 전술 있잖아요. 예. 조금 양보하고 하나씩 얻고 예. 그러면 이게 임시회를 3일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회를 짧게 3일씩 여러 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게 그 의장 마음이니까. 그래서 한 2, 3일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해. 그 다음에 또 며칠 쉬었다가 3일 해. 그때는 표결해. 또 이게 3일 해가 필리버스터 해. 네. 그럼 또 이게 표결해. 이렇게 한 3-4번 하면 세계 법 다 통과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1 플러스 4의 전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그걸 막는 게 현행 국회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 했습니까? 결국이 그 황교안 대표도 못 맞고 한국당도 못 맞고 네. 결국에 자유파가 단합해가지고 여의도 국회 세당을 에워싸고 그다음에 그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을 못하게 한 명씩 1대1로 레슬링 하듯이 붙잡고 늘어지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 막으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막으면 이게 역사의 천수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이게 역사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로 자기에게 공천 못 받아 하면 안 오더라도 이 두 개 법은 목숨 걸고 막아줘야 된다. 이걸 이게 꼭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게 여의도로 옮겨서 네. 지금 이게 벌써 1인 시위부터 들어갔거든요. 네. 9일부터는 이게 여의도에 비상 걸어서 저는 매일 이게 여의도를 포위하는 그 시위 있잖아요. 네. 그게 필요하다는 그게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9일날 헛찔릴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선거는 선거지만 네. 항상 저희는 선거나 협상보다 투쟁이 우선이다. 투쟁.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불안해지네. 이 헛찔림은 이거 저기 귀신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좌파들에게 그 우리가 상상 밖의 일을 네. 워낙 이게 정치 기상천외하게 공작이나 막- 음모 네. 이런 게 워낙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어떻게든 잔머리 굴리면서 꼼수 써가지고 어떻게 통과시킬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할 사람은 선거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사적으로 저는 마지막 책무라 봐요. 그분이 저는 상당히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했습니다. 예. 좀 아쉬워요. 근데 이번 기회를 대성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당 후사 이런 정신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결국 10일까지 임기잖아요. 예. 결국 임기 마지막 날 하루까지 이렇게 저는 바짝 투쟁의 고삐를 딱 늦추지 말고 예. 어떻게든 이렇게 그 민주당이나 통과시기를 막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할이고요. 예.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 한 번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원내대표 임기 끝나도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직 원내대표 경험으로서 예. 이거 패스트트랙 막는데 그 저걸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이게 역할도 하고요. 역할 해야죠. 저는 총선에서도 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애매해져 버렸어. 왜냐면 이게 오세훈 시장은 추미애 잡으려고. 네. 그러면 이게 추미애라는 먼저 딱 목표물이 있고 본인이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훨씬 유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 이낙연이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이제 목표물이 되고 목표물이 됐어. 거기 자격을 맞춰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공천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신인이 오면 이기봤자 본전이잖아.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보다 이제 오세훈 시장도 물론 역할을 하고 동쪽에서 예. 서쪽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황교안 대표도 종로나 또 역할을 하고 그럼 강남은 이미 민심 돌아섰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장 서울 선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역할을 크게 해줄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낙연은 예. 지금 이게 계속 그 추미애만 임명하고 근데 김진표는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는 제가 보기에 김진표에 대해서는 저 좌파에서 이게 막 적극 반대하는 거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저 좌파들이 예. 김진표는 너무 이게 우양우 우쪽이다 예. 이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12월 9일 패스트트랙 헛찔려서 통과되는 일 없도록 하여튼 똘똘다 원내대표 선거에 정신 팔리지만 그건 그거고 예. 그냥 완전히 양쪽을 포위하면서 의원들도 제대로 방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한 말 계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